잘못 끼운 단추도 패션이 된다.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같이 반복적인 일상생활이다. 반복적으로 날마다 똑같이 하는 것,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새벽 출근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는 어느 날 문득 늘상 채워 입는 옷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살고 있다. 나는 옷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남편과 살면서 뼈저리게 알았다. 내가 당장 힘들고 외롭다고, 나의 방황을 의지하고 싶다고 숙고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그의 손을 잡은 것은 잘못 끼운 단추의 시작이었다. 동거는 험난함의 시작이었을 뿐 폭력적이고 무능력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멀지 않은 일이었고, 아이를 임신하면서 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두 아이가 있기에 참고 견디면서 살았으며, 견디다 보면 삶이 나아지겠지, 아이들이 있으니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을 이끌어 가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나는 작은 불빛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닌 어둡고 무섭고 습한 긴 터널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도 길고 깜깜할까? 언제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계속 절망 속에서 빠져 헤어나오질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밉고 세상을 원망만 했다.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으므로 거울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만 흘렸으며, 점점 피폐해져 가서 웃음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었고 삶을 모두 포기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생활하는 나 자신이 정말 싫었고 죽고만 싶었다. 매일같이 두 아이에게까지 폭력과 욕설로, 급기야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남편은 사람이 있든 없든 장소를 불문하고 나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했다. 그럴 때마다 난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두렵기만 했다. 그때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아무 말도, 아무런 표현도 못하고 살았다.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경제적 활동은 하지 않아서 내가 날품으로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다. 아이들 아빠는 돈만 생기면 자기한테만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폭력과 폭언을 무시로 행사하였다. 어느 날 두 아이와 외출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작은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달래도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를 업어도 보고 안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서 진땀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살기가 느껴져서 아이들 앞에서 죽을 만큼 맞았다. 맞는 순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보자 해서 집에서 뛰쳐나와 버렸다.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고 얼굴과 몸은 맞아서 아팠고, 멍하니 서 있다가 파출소가 보이길래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 경찰관이 친절하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머무는 기관으로 데려다 주었고, 처음으로 시설이라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하룻밤도 내 몸 추스르기보다는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난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저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기만 했다.
밝고 이쁜 아이들이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보고도 웃지도 않고 멍하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먼 산만 보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만 나왔으며, 나 때문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변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고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했다. 남편과 살면서 지내왔던 기억을 떠올리면 한순간도 행복했던 기억은 없고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많이 아팠다. 이제는 고통 속에서 살지 말아야지. 두 아이와 함께 힘들지만 마음 편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그때 했었다. 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처음 머문 곳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었다. 그곳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들 양육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으며, 식당일, 판매일,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였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이에서 5세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짧아 일터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을 추스르며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애썼고, 다른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애썼다.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이혼소송의 문제가 해결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한부모 가족으로 결정되고 모자 가족복지시설인 이내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내빌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 그전에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마음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아빠에게 폭력과 폭언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아팠던 아이들. 엄마인 나도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안아주기 힘겨웠지만 이내빌에서는 동병상련의 엄마들, 아이들, 그리고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내 생활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퇴소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큰아이는 언어와 활동은 정상이지만 학업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기관에서 아이의 학습과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서 상담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힘이 되었다. 둘째 아들에게는 어릴 적 충격으로 심리와 언어 면에서 심각성을 보여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내빌에서 지속해서 아이를 위해 ADHD 약물 치료와 언어 치료가 지원되어서 일상생활 및 학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받으면서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다. 우리 둘째는 날마다 검은 띠를 메고 태권도에 간다. 둘째는 태권도 관장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늘 나를 껴안고 내 귀에 대고 말한다. 이내빌에서는 엄마인 나보다 더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주었으며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고 좋은 아이돌봄 선생님을 추천해주고 또 내가 없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부모 교육도 받으면서 작품도 만들고 물놀이, 체험,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여 엄마가 없는 시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아이들이 커가며 단시간 아르바이트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일을 모색하면서 식당일, 가사 도우미 등 많은 생각을 했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일을 찾는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 처음에 야쿠르트 배달일을 제안받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여졌다. 주변의 성공 사례들도 많이 들려줬고 이내빌 직원들도 성격이 부침성이 좋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도 많이 해주었다. 사람들에게 주눅든 삶에서 폭력으로 찌들었던 불안한 삶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는 않을까? 피해주지는 않을까? 애들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몰려왔다. 더불어 자는 아이들을 두고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힘들게 다가왔다. 그러나 걱정은 지금 생각해보니 사회에 나가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난 야쿠르트 배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저녁에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아이돌봄 선생님이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을 등교시켜 주었다. 그리고 학교 시간에 이내빌로 돌아온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난 오후 4시, 6시 사이에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한다. 병원 상담하러 같이 가고 아이들과 오후 산책도 하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다. 일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다. 이런 사소한 일들도 내가 한부모 시설에 머물며 받은 축복인 것도 알겠다. 야쿠르트 배달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활동적인 나이다. 처음엔 한쪽에 숫기 없이 앉아있던 내가 이젠 싹싹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지냈다.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정이 들고 내 어려운 형편을 아는 동료들이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준다. 상추 한 봉지로도 된장 한 종지라도 챙겨주며 고생하고 산다고 격려해준다. 판매 활동을 하면서 사세요 소리하기가 처음에 힘들었다. 그러나 한번 성공해보고 뿌듯해지고 단골이 생기고 재미가 있었다. 지금 횟수로 3년째 야쿠르트 배달일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저축해가는 재미가 있다. 사람들과 사귀며 웃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내 아이들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배짱과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내빌에서 5년을 살고 난 LH 지원을 받아 전세임대 20평 아파트에 입주했다. 퇴소한 지 6개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이내빌로 달려간다. 거기서 친구들과 돌봄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엄마를 기다린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나를 자책했던 시간들. 그러나 요즘은 잘못 끼워진 단추도 패션이 되는 시대라고 한다. 단추야 풀어서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잘못 끼운 단추도 패션이 되는 시대가 좋다. 그대로 멋이 되고 맛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모자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혼자서 아이들 양육과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의 직원분들과 이내빌 이웃들이 한 가족처럼 옆에서 도와주어서 잘 헤쳐나왔으며 나한테는 영원한 친정이었다. 내가 힘들 때 믿고 의지하고 가끔은 늑다리 투정도 부렸지만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었으며 그 따뜻함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 이내빌에서 거주하는 5년의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돌이켜 생각하면 한마디로 그립다. 웃고 울고 즐겁고 힘든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나에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와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이내빌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설 직원들과 가족이 된 것 같으며 지금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독립한 지금 두 아이와 무섭고 두려움 없이 양발 펴고 잘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많은 엄마들이 나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을 보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삶을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시설 선생님들의 응원이 나에겐 힘이 되었고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도 남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형편이나 심적 여유가 생겼다. 아이들이 잘 웃고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현재 엄마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꿈과 희망을 위해 헤쳐나가야 미래가 있는 법을 배웠기에 더 힘을 내서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난 믿어본다. 이 수기를 읽고 있는 모든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그 단추도 패션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 가장들 모두 파이팅입니다.